얼마 전에 1년 전에 상담을 했던 남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코스님, 저 와이프랑 드디어 정리를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파란만장했던 결혼에서부터 이혼 과정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 실하고요. 와, 정말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겠죠.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지인이, 내 회사 동료가,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영상을 공유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년 전에 상담을 왔던 30대 초반에 있는 남성분인데 결혼 3년 만에 2살짜리 그때 당시 애가 있었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혼을 3년간의 이야기를 1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도저히 갈등, 봉합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요런 분야도 조금 와이프도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해보자라고 했는데 1년 뒤에 최종적으로 서로 갈 길을 이렇게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첫째밖에 없었는데 그 애는 남편분이 양육하시는 거로 결정을 했다라고 최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생생히 기억나는 거죠. 그 기억나는 상담 내용의 키워드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나를 ATM기로만 생각하는 여자, 틱틱대는 말투, 신경질적인 그런 성격, 아이 앞에서 혼술하는 와이프,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 나가서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하고 있고, 외식, 옷, 화장품, 명품 가방에만 내 돈을 다 쓰고 있고, 매일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매일 10개씩 쌓여있는 택배 박스, 막 지금도 내가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남편은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나 지금 이제 내 집 마련, 그 당시에도 본인의 집이 있었는데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관심도 있었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던 분입니다.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목표였습니다. 이런 상담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30살 초반까지도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었다.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을 아끼자. 이제 애가 좀 어릴 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좀 아껴가지고 시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고 추후에 나는 건물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 있죠. 또 같이 임장도 가보고 공부도 같이 하자 했더니만 와이프가 그때 했던 말이, 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가르치려 하지 마, 싫어, 나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때 와이프가 피드백을 줬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죠. 도대체 나랑 왜 사는 거야? 내가 돈 버는 기계야? ATM기냐? 네가 쓰는 돈 내가 다 돈 내주는 사람인 거야? 매일매일 택배가 10개씩 오고, 그것도 매일매일 새로운 게, 그것도 다 아이와 내게 아니고 다 네 거잖아. 사는 물품이 또 장바구니에 막 20개, 30개씩 매일매일 담겨있는, 와, 내가 이걸 내주는 물주인가? 강력하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다고. 와이프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연애 시절 때는 일을 했었던 직장이었는데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들어왔던 이런 상황인데, 와이프가 집에 있어도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배달해서 뭐 본인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음식, 커피, 디저트를 시켜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죠. 애가 어린 상황에서도 혼술을 하는 상황.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성격이 또 까칠하고 괴팍하고 신경질적이라서 또 들어와서 내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먹자, 이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정말 진지하게 부부 상담을 우리가 가서 한번 받아보자. 서로 이런 바뀔 의지가 있고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 다 전문가 앞에서 얘기를 해보고 서로의 개선사항을 들어보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서로 우리가 변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 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 나 그런 병원 가기 싫어. 집에서 하루 종일 클릭하면서 쇼핑하는 재미로 사는 건가? 남편은 밖에서, 이분이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자였는데 그 밖에 나가서도,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해보지만 진상 고객도 있고 매출도 들쭉날쭉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매출이 최근에 많이 본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투잡, 3잡도 했었고, 대리운전, 퀵서비스 알바도 그 당시에 했었던 상황입니다. 8시에 출근해서 집에 오면 9시, 늦으면 11시. 와, 늦죠? 배달 알바까지 하고 늦게 들어오면. 근데 늦게 들어오면 집안 정리도 안 돼 있고 빨래 청소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제가 듣더라도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기간 중에서
이혼 법정까지도 갔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혼 법정 앞에서 와이프가 울며 불며 빌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다시는 내가 다 바꿀게, 내가 고칠게 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때뿐이었다. 며칠 뒤에 다시 다 원상 복구됐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르고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싫어하고 집안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소주나 맥주나 하이볼 먹으면서 낮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집에 보내는 거죠. 집 정리도 안 돼 있고 그 당시에 아이가 어렸는데도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때문에 부부 갈등도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는 시부모님과 그러니까 고부 갈등도 커졌던 상황. 집안에서는 내 돈이 줄줄줄줄 새는 상황이죠. 내가 밖에서 피땀 눈물 흘려서 번 돈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모아둔 것도 없고 이게 심각하죠. 저축도 없다. 한 달에 나는 40만 원밖에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와이프는 넌 어떻게 400만 원을 쓰냐. 그 이후로 생활비만 주고 카드를 다 뺏은 거죠.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내 왜 쓸 돈 안 주냐, 생활비 부족하다, 사야 할 거 많다. 대부분 본인 것이죠. 남편이나 애 것이 아니고. 같은 목표가 있고 이런 가정 내에서 부부 내에서 이런 청사진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는 여기 살고 싶고 10년 뒤에는 요런 내가 재산을 취득해서 뭐 이렇게 내가 해놓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있겠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지? 이런 뭐 목적이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갈라서는 게 낫지 않는가에 있더라도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나눴을 정도입니다. 들으면서 와 이거 정말 지어내더라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우은영의 결혼지역인가요? 거기 사연 아닌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둘 다 개선이나 바뀔 변할 의지가 없다면 저는 결혼 생활에 의미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이었나? 결혼 전에는 안 그랬다 그랬거든요. 안 했는데 가면을 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뀐 건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운이 정말 많이 남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고 이 최근에 이 문자를 제가 받았죠. 다코스님 정리가 했습니다. 이걸 받는 그 퇴근하고 가는 길에도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내가 만약에 밖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집에 밤에 9시에 집에 왔는데 11시에 집에 왔는데 집에 정리도 안 돼 있고 집에 있는 이런 와이프 전업주부 얘기입니다. 청소도 안 돼 있고 빨래도 안 돼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근데 와이프는 애들 앞에서 술 마시고 있고 근데 틱틱대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시비 걸고 나한테 그런 막 뭐 이렇게 시키는 거 하지마 나한테 말하지마 돈을 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물 쓰듯이 쓰고 계산 의지는 또 안 보이고 매일 택배 박스가 막 10개 쌓여있고 전부 근데 다 본인 물건이고 내 주변인들과 내 가족들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고부 갈등도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해. 밖에 나갔으면 계속으로 집에 빨리 오라고 연락하고 있고 근데 또 그렇다 해서 집에 또 누굴 초대하는 것도 싫어해. 과연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 아이가 있기에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최악의 상황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아내가 그러니까 빚이 없는 게 내가 모르는 또 대출이나 뭐 이런 카드론이나 이런 거 받아서 그런 빚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집에 있는 배우자 있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 주십시다. 오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정말 감사해 또 인정을 해주는 말을 서로 해주자.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서로 밥 먹이고 해주겠죠. 그 끝나고 나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에 가시는 분들 있죠. 맥주 좀 사가셔가지고 맥주 한 캔 딱 따가지고 오늘 정말 수고했다 딱 이렇게 그렇게 피로를 풀어주면서 일상적이지만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대화나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누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남기게 했던 그 사연 또 최근에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께는 새 출발할 때 힘내시고 당분간은 본인의 업에 일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또 아이에게만 집중하시고 또 살다 보면 좋은 인연이 마음 맞는 인연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그분께 응원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분도 화이팅!